오늘 소개할 내용은 먼저 몇 가지 기본 부품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다루지 않았던 조건문, 만약에 뭐뭐라면 또는 뭐뭐가 아니라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는 if죠. if 3이 2보다 크면 이 괄호 안의 부분을 실행할 수 있죠. 좀 로그. 그러면 마자가 출력이 됐죠. 3이 2보다 작다면 사실이 아니니까 true가 아니기 때문에 출력을 하지 않죠. 그래서 참인 부분하고 그게 맞지 않는 때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if 중괄호하고 소괄호 안에 조건을 쓰고 그 다음에 else 뒤에 있는 소괄호에는 또 그게 아닐 때, 조건이 맞지 않을 때를 적으면 맞아가 됐다가 이렇게 하면은 아니야가 나오는, 이게 전형적인 조건문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3이 2보다 클 때는 true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3이 이렇게 될 때는 false니까, 그래서 만약에 안에 어떤 조건, true나 false로 표현할 수 있는 조건이 오고 그 다음에 그게 실행할 블럭, 그리고 아닐 경우에 실행할 블럭.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도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조건이 참이면 여기가 실행이 되고, 그런데 참이 아닌데 또 물어볼 수 있죠. else if. 그래서 여기가 참이면은 여기가 실행이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게 아니라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else if 부분은 몇 개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조건문을 체이닝하는, 연쇄를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까지는 많이 필요하지 않고 나중에 키보드 상호작용을 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할 건데,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필요한 부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거는 무작위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mass.random이라는 거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0에서 1 사이를 나오게 하는, 무작위적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0.7, 4, 0.05, 0.9. 그래서 0에서 1 사이로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범위의 수를 만들고 싶으면 mass.random 한 다음에 거기다가 0에서 100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은 90이 넘는 경우, 80, 뭐가 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0에서 100 사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좀 편하게 쓰려고 랜덤을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떤 펑션인데 최소값과 최대값을 넣으면 어떤 결과를 반환하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mass.random이 이제 내부적으로는 실행이 될 건데, 이거를 좀 더 짧게 만들어 준 거죠. 그런데 최소보다는 늘 크고,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최소보다는 늘 큰 거죠. 민을 더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보다는 늘 크게 하려면 30을 더하면 돼요. 근데 30에서 50 사이가 됐으면은 3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0만큼이 랜덤하게 발생하면 30에서 50 사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은 50에서 30을 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ax에서 민을 뺀 것만큼을 랜덤에 곱해주면 곱하기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수학 연산자 중에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곱하기가 더하기보다 우선순위를 가져요. 괄호가 없다면. 그래서
맥스에서 민을 뺀 거에 매스점 랜덤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30이고 50이었다면 50에서 30을 빼니까 20 곱하기 0에서 1이니까 0에서 20 사이가 늘 나오죠. 그런데 거기다 늘 30을 더하니까 30에서 50 사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랜덤 30에 50. 이런 것도 포문을 써서 y는 0, y는 한 1000번 해볼까요? y 플러스 플러스 어떤 r은 랜덤 30에서 50 콘솔.log r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쭉 보면 50을 넘어가는 거는 보이지 않죠. 그리고 30보다 작은 것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게 무작위적인 범위, 어떤 내가 원하는 범위의 값을 무작위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1000번을 했더니 굉장히 기네요. 그래서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쓸 수 있도록 복사해서 스크립트 안에다가 넣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블럭이 그 랜덤을 지금 새로 만든 랜덤이라는 펑션, mass.random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 한 펑션을 가지고 좌표 같은 거를 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스타일을 모앱 스타일을 바꾼다고 했을 때 뭐 한번 직접 해볼까요? 그래서 어떤 엘리먼트를 새로 만들고 div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걔를 body에다가 추가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el.innerhtml을 강 그러면 저기 살짝 나왔죠. 그 다음에 el.style을 width를 뭐 50픽셀 그리고 하이트도 10픽셀 그 다음에 눈으로 좀 볼 수 있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사이언으로 주면 저렇게 나왔죠. 그래서 저 스타일의 레프트 먼저 적어줘야죠. 스타일의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줬다. 그랬을 때 스타일의 레프트를 30 200픽셀 이라고 주면 저렇게 바뀌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랜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el.style의 left를 랜덤에 50에서 200 사이로 나오고 거기다가 px를 더한다. 그래서 숫자 더하기 문자는 문자가 나온다 그랬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래서 그걸 해보면 랜덤한 좌표가 나오죠. 그래서 저 소수점 이하가 좀 너무 길게 나온다 하면은 그거를 정수로 바꿔라 라는 parse int라는 거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보면 in이 아니라 int, 인티저가 정수라는 뜻이거든요. 이 숫자를 정수로 해석해라 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하면은 딱 소수점 이하가 버려지는 효과가 나죠. 근데 뭐 저거는 사용해도 되고 안 사용해도 됩니다. parse int 말고 mass의 floor, 바닷가, 반올림이 아니라 버림이죠 이거는. 그래서 소수점이 있으면 소수점 이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뭐 같은 효과를 내긴 합니다. 그래서 mass.floor를 쓸 수도 있고
floor를 쓸 수도 있고 parse int라는 걸 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냥 해도 뭐 좌표가 나타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부품을 얘기했는데 좀 전에 한 거는 스타일에 문자를 넣어줄 때 style.left를 할 때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s는 3s가 되듯이 숫자 더하기 문자는 문자가 나오는 걸 가지고 어떤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랜덤이라는 펑션을 우리가 만들어서 무작위적인 범위를 그러니까 어떤 범위를 갖는데 그 범위 안에서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숫자를 가지고 좌표를 변화하는 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반복문, if문을 써가지고 그 어떤 조건을 처리하는 거를 해봤습니다. 그 반복문 부분을 만약에 연습한다 그러면 이럴 수 있겠죠. 만약에 mass. 랜덤을 만들었으니까 랜덤이 0에서 1 사이가 나오는데 그게 0.5보다 클 때만 21.style.left를 뭐라고 할까요? 0픽셀 10픽셀 정도 할게요. 그리고 else를 하면은 21.style.left는 200픽셀. 이거 자체를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var 테스트는 어떤 펑션인데 잘 알아보기 위해 들여쓰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테스트는 어떠한 펑션인데 어떤 무작위적인 숫자가 0에서 1에서 발생할 때 그게 0.5보다 크면 EL의 스타일의 레프트를 10픽셀로 아니면 200픽셀로.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 테스트를 실행을 해보면 어떨 때는 200픽셀, 어떨 때는 10픽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양쪽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그런 번갈아는 아니고요. 확률적으로 한 2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 하게 조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제가 초기에 설명하는 세 가지 부품을 활용하는 거고요. 이걸 활용을 해서 어떤 평면 조형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좀 줄여놓고요. 새로 고침을 해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여기 있던 자바스크립트 콘솔에 있었던 코드는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HTML을 먼저 만들 때는 미리 보기를 브레이킷에서 되어 있는 상태가 편리하기 때문에 미리 보기를 했다가 나중에 브레이킷을 그러니까 개발자 도구를 쓸 일이 있을 때는 미리 보기가 끊어지는 상황으로 갈게요. 기본적인 HTML의 구조는 이렇게 되고요. 지난 수업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일단은 스테이지라는 div를 만들고 가죠. 그래서 id가 스테이지인 거고요. 여기에 스타일을 만났군요. 네. 스타일을 넣어서 id가 스테이지인 거에 마진을 오토로 놓으면 네, 근데 지금 보이지가 않으니까 일단 보이게부터 해야겠네요. 그래서 400픽셀에 400픽셀 그리고 눈에 일단은 나중에 바꾸더라도 보여야지 편하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위가 너무 붙으니까 마진 탑을 50픽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저기에 이제 절대좌표가 들어가는 그 하위 요소들을 만들 건데 그게 앱솔루트 포지션을 가지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하려면 포지션을 렐러티브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스테이지를 넘어가는 거는 가려주려고 오버플로우 히든을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 그래서 일단 스테이지 안에 새로운 div를 만들고 클래스를 스프라이트라고 줍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스프라이트 클래스를 만든 이유는 저 스프라이트라는 클래스가 일괄적으로 다른 div에 적용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을 absolute로 주고 left 0픽셀 탑 0픽셀 그리고 일단 width 50픽셀 height 50픽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일단 뭐 노란색으로 줘볼게요. 그러면은 저기 나타나 있죠. 그래서 글씨도 하나 써볼까요? 예를 들면은 그냥 A라고 볼게요. 글씨가 있으니까 폰트 사이즈도 좀 조절을 해서 30픽셀 하지만 라인 하이트는 50픽셀로 하고 텍스트 라인을 센터에다 주고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를 컬시브로 줘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요소를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게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근데 스프라이트라는 거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HTML에서 만든 거는 일단 눈으로 보고선 스타일을 조정하기 위함이고요. 우리가 할 거는 그거를 동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지난번에 피닛한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로 HTML 요소를 만들어서 제어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 필요한 게 줄을 좀 올려놓고요. 스테이지라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도큐먼트에 get element by id를 해서 스테이지라는 아이디를 가진 거로 스테이지라는 아이디를 가진 이거를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선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var create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create sprite 아니면 그냥 make라고 할게요. make sprite 여러 개를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펑션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 어떤 요소를 만들 거니까 EL은 document.create element div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EL의 클래스 네임을 이제 스프라이트로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EL의 inner HTML을 그냥 A라고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추가를 할 건데 어디다 추가를 할 거면은 document.body가 아니라 위에서 선택했던 이 스테이지의 자식으로 추가를 해볼게요. stage.append child 해서 방금 만든 EL 엘리먼트를 약자로 쓴 거죠. 근데 이걸 뭐 이름을 스프라이트로 줘도 되고 뭐로 줘도 큰 상관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함수를 정의한 것 뿐이니까
그걸 한번 실제로 실행을 해볼게요. make sprite 라는 걸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보면 바뀐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지만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이 요소를 보면 그냥 하나가 추가됐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우더라도 그대로 하나가 추가된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make sprite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n이라는 입력값을 받아오고요. for var i가 0에서 i가 n보다 작을 때까지 플러스 플러스 이 부분을 이제 이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들여쓰기를 꼭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n을 입력받아서 그거를 n번 반복을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게 10이면 10개를 만들어야 돼요. 10이면 저장하고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그러면 스테이지 안에 10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거는 하나인 것은 지금 포지션이 앱솔루트고 모두 0픽셀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부품을 활용을 해서 el.style의 left를 랜덤 만들어 놓았던 게 있죠. 랜덤 뭐 0에서 저기가 400이니까 400 사이로 나오고 px를 더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랜덤하게 배치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탑도 똑같이 해줄 수가 있겠죠. 탑도 0에서 400으로 px를 해주면 0에서 400의 구조를 갖는 그러니까 범위를 갖는 가로도 0에서 400, 세로도 0에서 400 그래서 무작위적인 위치에 저 A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10개가 아니라 100개쯤 한 다음에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스타일해서 지워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글씨가 생겼죠. 1000개? 1000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0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레프트가 0이고 탑이 0이면 이렇게 돼. 이 정도를 채워서 이쪽으로 더 안 가죠.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좀 조정하고 싶다고 하면은 한 마이너스 25, 왜냐하면 저기 크기가 5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5 정도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A가 많이 있는. 그럼 뭐 약간 오페서티를 주고 싶다 그러면 오페서티를 0.5 주면 투명도가 있는 상태에서 조용히 일어나게 되죠. 자, 근데 우리가 버튼 애니메이션을 하는 거를 버튼을 활용해서 이벤트를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걸 지난 수업 시간에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버튼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div id는 UI라고 해놓고 그 안에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버튼 태그를 활용을 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좀 더 제대로 된 버튼, 그래서 지난 수업 시간에 다뤘던 이렇게 스타일을 적용한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div 가지고 슈도 클래스인 호버나 액티브나 뭐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버튼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러면 저 버튼도 가져와야겠죠. 자바스크립트에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버튼 left라는 애는 뭐, 도큐먼트에 get element by id에서 et 언더바 left. 그래서 어떨 때 언더바하고 어떨 땐 뭐 하이픈하고 대쉬나 마이너스 표시 같은 거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자유롭게 해도 되지만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면 됩니다. 저거를 클릭했을 때 그래서 여기다가 해볼게요. 위치는 그래서 var 어떤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move all to left 라는 펑션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그게 BT left에 add event listener를 해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move all to left가 실행이 될 수 있게 이벤트 리스너를 달아줬죠. 그래서 잘 작동을 하는지를 먼저 콘솔에 로그를 찍어봐요. 이렇게 의미 없는 메시지지만 그래서 세로 고침을 보면 왼쪽으로 눌렀을 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저것도 약간의 그 스타일을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샵 UI id가 UIDI고요. 예, 그 안에는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로 잡아주고 지금 미리 보기가 꺼져 있어서 바로 안 나오는 불편함이 있네요. 그럴 땐 뭐 다시 켜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약간 마진 탑을 한 50픽셀 정도 주면 25픽셀 정도만 줄게요. 소리 고치면 누르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30픽셀로 해보면 버튼에 바로 적용되진 않네요. 그러면 모든 버튼이라는 태그를 가진 거에 폰트 사이즈를 30픽셀. 근데 원래 그 이뻤던 버튼이 좀 깨지죠. 그래서 그 스타일을 바꿔주면 이게 좀 바뀌어요. 버튼은 물론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쁜 버튼을 만들고 싶으면 직접 만들어야 돼요. 너무 크네. 20픽셀 정도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기능을 넣어야겠죠. 뭘 넣을 거냐면은 애니메이션을 모두 왼쪽으로 사라지게 하는 저 모든 에이드를 왼쪽으로 사라지게 하는 걸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것도 필요한 애니메이션을 일단 만들어야겠죠. 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 일단은 트랜지션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트랜지션을 3초쯤 줄까요? 일단 작동하게 하고서는 또 바꿔도 됩니다. 트랜지션을 3초 정도 주고 모든 거를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var yields는 document.get elements by get elements by class name 이라는 거를 써서 할게요. 그래서 클래스 네임이 sprite인 모든 years를 모든 그 요소를 가져와서
for vel i는 0에서 i가 els의 length보다 작는 동안 els의 i번째의 style.left를 마이너스 100 픽셀로 하게 하겠다. 자, 그럼 이거를 저장하고 새로 고침을 해봅시다. 근데 뭐가 지금 틀렸다고 에러 메시지가 나네요. 68번째 줄에 세미콜론을 안 찍고, 자, 다시 새로 고침하면 왼쪽으로 마이너스 100 픽셀 하기로 했는데 100 픽셀이거든요. 자, 그럼 다시 새로 고침. 그렇죠. 그러면 move all to random이라는 거를 하나 또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자, 그러면 똑같은데 하는 일이 랜덤한 거 아까 이미 만들었었죠. 그래서 다시 또 넣어주면 버튼도 그러면은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VT 랜덤 뭐 랜덤이라고 하죠. 그러면 또 그거를 가져와야죠. 자바스크립트에서 쓸 수 있게. 그래서 랜덤 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그러면 이 이벤트 리스너 부분을 하나 복제해서 move to random to random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왼쪽으로 했다가 다시 랜덤 그러면 또 문제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EL이 아니라 ELSI여야죠.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할 때는 주의해야 돼요. 위에서 했던 거가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 맥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고 왼쪽으로 랜덤 랜덤을 눌러보면 다양하게 바뀌죠. 자, 그래서 1000개 너무 많으니까 한 100개만 하죠. 랜덤 그러면 조금 더 알기 쉽게 보이죠. 자, 그래서 랜덤이라는 거를 하나 소개를 했고요. 지금 애니메이션을 얘네들을 주고 싶다 하면은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시키는 그런 버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진 않고요. 아까 if문 조건문을 활용을 해서 일부 애니메이션 이런 버튼 하나 만들게요. some anim이라고. 그래서 확률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주는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만들었으면 이제 그거를 또 자바스크립트에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이 이름은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들었고 클릭을 했을 때 do some animation 이런 펑션을 하나 만들어 놓고
do some animation은 버튼 someAnim을 클릭했을 때 발생하게 할게요. 일단 잘 생겼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지금 버튼들이 너무 붙었네요. 마진을 약간 5픽셀 정도씩만 주죠. 그래서 일부를 애니메이션 시킨다고 하면 이거를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타일에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래스를 만들고 주는 것도 한 방법인데,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한번 여기다 만들어 보죠.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을 해볼게요. 회전하는 거를. 그러면 at keyframes 그래서 anim rot라는 거를 만드는데 0%일 때는 뭐고 100%일 때는 뭔데, 이게 transform rotate 0°에서 360°까지 하면 한 바퀴를 돌겠죠. 그러면 작동을 잘 하는지를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애니메이션을 anim rot를 하는데 infinite 몇 초 할지를 해야죠. 한 2초 정도에서 인피니트인데 이것도 못하네요. 네. 세력 고침하면 작동을 안 하고 있네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래서 로테이트 360도 애니메이션 피니트 때는 침착하게 잘 적용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봅시다. 엘리먼트 스타일에 스타일 레프트 탑 끼고 얘님 키프레임 지은데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하죠. at keyframe z 지금 보면은 잘 작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인피니트를 넣으면 계속 돌아가겠죠. 그리고 저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이징을 안 하고 하려면은 리니어를 넣어주면 계속 돌아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잘 작동하는 거를 확인했고 이제 이거를 가져다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클래스 네임을 활용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방법을 쓴다고 하면 여기에 애니메이션에 얘를 끝에 세미콜론은 빼줬어요. 이렇게 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볼게요. 세로 고침하고 왼쪽으로 랜덤 뒤에 보면 숫자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근데 지금 일부 애니메이션이라고 했는데 다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부 애니메이션을 할 때 확률적으로 만약에 랜덤
0, 1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 줬었죠. 랜덤이라는 거를. 0, 1 사이의 것이 0.5보다 크면, 즉 2분의 1의 확률로 애니메이션을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로. 아니면 그냥 이거는 없는 거로. 그래서 비어있는 글자를 해주면은, 보면 랜덤 일부 애니메이션 그러면은 2분의 1의 확률로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하면 전체가 아니라 원하는 것만 할 수도 있고 확률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애니메이션을 또 바꿔보면은 한 50%의 확률로 어떤 거는 적용이 되고 어떤 거는 적용이 안 되고 하겠죠. 그래서 응용하는 거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뭐 일부만 스케일을 크게 하고 싶다. 그래서 회전하지 않는 애들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 하고 싶다. 그래서 활용을 해서 애님 스케일이라고 하고, 스케일 1에서 스케일 3까지 50%에 여기 왔다가 100% 되면은 다시 1로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다가 애님 이번에는 ROT를 안 쓰고 애님 스케일을 이거는 좀 1초 해보면 새로 고침하고, 그래서 어떤 애들은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어떤 애들은 회전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한 가지 이슈가 발생했는데, 하다 보면 아까는 확률적으로 해서 0.5보다 크면은 이걸 하고 나머지는 안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딱 반반 떨어지는데, 이걸 하면은 점진적으로 모두가 다 애니메이션 하는 이게 되죠. 스케일이 커지거나 아니면은 회전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다 해버리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뭘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는 다시 안 하고, 이 2초도 랜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글자 더하기 숫자는 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이렇게 두 개의 구조로 나눕니다. 그래서 요거 더하기 뭔가 숫자 한 다음에 또 더하기 해서 여기를 랜덤 1초에서 3초 이렇게 하면 1초에서 3초 사이의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새로 고침하면 어떤 거는 빨리 돌고 어떤 거는 굉장히 천천히 돌고, 조금 더 극명하게 보이는 거 하려면 10초 하고, 요거는 0.1초 0.1초면 굉장히 빨리 돌겠죠. 그러면 새로 고침하고, 어떤 거는 굉장히 빨리 돌지만 어떤 거는 굉장히 천천히 돌리는 그런 제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가 이쪽으로 다 갔다가, 그래서 이런 방식을 조합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이미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려면은 PNG를 임거 같은 데다 올리고 해야 되는데, 요새 임거 사이트가 잘 작동을 안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타이포 작업 같이 뭔가 이렇게 글자와 기본적인 DIV와 CSS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ELS의 i번째의 inner HTML을 그리고 요거는 지금 뭐 한 버튼에 복합적으로 하는 건 사실 좋지 않은데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와 호를 하면 텍스트가 바뀌죠. 그래서 뭔가 그냥 폰트의 변화와 색과 뭐 색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거를 ELS의 i번째 스타일에 있었죠. 컬러를 하나는 레드로 했다가 하나는 지금 기본적으로 트랜지션이 들어있으니까 화이트로 해볼게요. 그러면 뭔가 글씨가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가 하는 느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했다가 전체를 안 보이게 했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픽 디자인에서 배웠던 그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뭔가 근데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까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평면 조형 요소를 넣고 그거를 버튼을 통해서 제어하는 그런 작업을 과제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가 알려준 방법이 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를 응용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얼굴 조합하는 것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응용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다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